자, 여러분 2022년 중졸 검정고시 기출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볼게요. 자, 전체 난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난이도는 이제 중에서 상으로 이제 잡았고요. 예상 점수는 70점. 근데 중상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거 하예요. 네, 중하. 왜냐하면 문제은행 시출제가 정말 많이 됐어요. 요번 4월 시험이. 그래서 뒤에 비문학 그리고 소설 지문이 예전에 나왔던 거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정답을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왔기 때문에 70점으로 잡았고요. 화법 정말 쉬웠고 문법은 조금 어려운 거 있었어요. 그다음에 작문은 한 중간 정도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중졸은 열문항 화법, 문법, 작문 이제 열문항 나왔고 현대소설 문제은행 시출제 방식이었기 때문에 하루 잡았고요. 고전소설은 조금 이제 규중 관련된 거 나와서 좀 어려웠어요. 그다음에 현대시 뭐 굉장히 좀 이것도 문제은행 시출제 방식이어서 쉬웠고 비문학은 뭐 그저 그랬습니다. 볼게요. 자,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하단이 허전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의하는 과정이겠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말하기 상황을 고려할 때 기억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보고 있죠. 자, 지금 이 책을 혼자 듣기가 힘들어서 너 시간 있어? 라고 물어보죠. 이걸 우리가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야, 이거 좀 도와줘 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직접적으로 야, 이거 도와줘 라고 하면 싫어 이러면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거절하는 사람도 약간 좀 부담을 좀 덜 느끼게 시간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약간 좀 거절하는 상대방이 조금 어때요? 편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배려하는 차원에서 돌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근데 뭐예요? 이거 좀 도와달라는 의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 정답은 도움을 요청한다.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규정에 맞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이거 조건만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는 의중모음 의로 발음을 하는데 다만 자음이 첫 소리로 있으면 이걸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발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볼게요. 무은이죠. 자, 첫 소리가 뭐예요? 자음이죠. 자음이니까 첫 소리가 자음이면 이걸로 발음하는 거죠. 그래서 리 잘 발음했고요. 의자 이거 자음 아니라 통째로 모음이죠. 모음이면 의 잘 발음했죠. 자, 희망 볼게요. 첫 소리 뭐예요? 자음이네. 자음이 첫 소리면 이로 발음해야 되죠. 근데 여기 희가 아니라 히로 발음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띄어쓰기 이거 보시면 자음이죠. 자음이 첫 소리면 이로 발음해야 되죠. 잘 발음했네요. 그죠?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다음 밑줄친 문장에서 바르게 쓰인 거 골라주라고 되어 있죠. 자,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이고 반드시는 이제 작은 물체 생각이나 행동 등이 삐뚤어지거나 뭐 기울어지지 않거나 이렇게 바르게 하는 거. 자, 겨울이 가면 반드시 꼭 봄이 온다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이걸로 써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 시험에서는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꼭 합격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비가 오는 날이면 허리가 꼭 쑤신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큰 지진 뒤에는 반드시 피가 일어난다. 반드시 꼭 피해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요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5번 볼게요.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죠. 자, 관용 표현이다 라고 하면요. 우리가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서 원래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관용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체 부위와 관련된 관용 표현을 찾아보자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아이가 눈이 작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신체 부위죠. 눈이 작다는 건 진짜 그 눈이 작다는 의미로 쓰인 거죠. 뭔가 다른 특별한 뜻이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1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얘는 다른 특별한 뜻이 아니라 원래 그 눈이 작다는 뜻으로 쓰인 거니까. 자, 2번 보시면 귀가 얇아서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그 귀가 정말 얇다는 건가? 아니지. 남의 말에 잘 현혹된다 이런 또 다른 특별한 뜻이 만들어졌죠? 그럼 얘는 관용 표현 맞으니까 지워야 되겠고 3번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배꼽 빠지게 정말 배꼽이 빠질까요? 아니야. 그만큼 재밌었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X. 자, 4번 그는 사회생활을 많이 해서인지 발이 넓다. 발이 정말 태평양처럼 넓어요? 아니죠. 인맥이 두루두루 많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거겠죠. 또 다른 특별한 뜻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도 관용 표현 맞죠. 그래서 얘는 원래 그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기억이 뭡니까? 원순 모음이죠. 그래서 이 발음할 때 입술이 동그랗게 모아지면 원순 모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발음해 볼게요. 아. 동그랗게 안 모아지죠? 이렇게 동그랗게 모아져야 돼요. 오 발음해봐요. 오, 그죠? 오 발음하면 입술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지죠. 그래서 이거를 순이 입술 순자예요. 그래서 순이 입술이 원 동그랗게 모아지는 모음이다 라고 해서 원순 모음이다 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얘는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이 다 평순 모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다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품사 이게 착하다, 끝내다, 입다, 건네주다입니다. 자, 착하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로 끝났으니까 다 기본적으로 다로 끝났죠. 그러면 뭐예요? 용언. 용언은 뭐와 뭐가 있다? 형용사 있고 동사 있고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고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볼게요. 그는 매우 착하다. 착하다는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성질, 그 사람의 성질이 착하다는 거예요? 성질이 착하다는 거지? 그럼 얘는 형용사네. 자, 그다음 일을 빨리 끝내는 거, 빨리 끝마치는 거, 이거 후딱후딱 일을 해버리는 거죠. 움직이는 거네. 그럼 이거는 동사. 꺼내 입어. 입는 거 움직이잖아요. 그죠? 동사. 건네주는 거, 이거 주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움직이죠. 그러면 이거 동사. 그럼 다 동동동인데 얘만 형이네요. 그럼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혼문장입니다.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화가 활짝 피었다 해서 국화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서 은는이가가 붙었네요. 그럼 얘는 주어. 피었다, 뭐뭐 이제 다로 끝나면서 행동을 나타내니까 서술어. 그러면 주어 서술어 몇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네요. 그죠? 얘는 뭐야? 쓰레기. 없어도 되는 애. 국화가 피었다 라고만 해도 되잖아요. 얘 뭐라 그랬지? 서술어 꾸며주는 부사어라고 했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어 서술어 한 번만 나타나고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혼문장 맞네요. 그죠? 정답 1번 골라주면 되겠고요. 자, 볼게요. 민호가 소리도 없이 다가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볼게요. 여기 옆에다 적을게요. 민호가 그러면 주어죠. 다음에 소리도 없이 그럼 소리가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소리가 없다. 그럼 얘가 주어, 소리가 없는 거니까 얘 서술어. 그 다음에 다가왔다. 얘 서술어. 그러면 소리가 없다. 얘가 1번 문장. 그다음에 민호가 다가왔다. 2번 문장. 그래서 뭐예요? 주어 서술어가 두 번 반복됐네요. 그럼 겹문장인데 겹문장 중에서도 이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을 안고 있는 형태니까 얘 무슨 문장? 아는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더 들어가면 이 서술어 앞에 나왔기 때문에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3번 나는 노래하고 영희는 춤춘다 라고 나와 있죠. 이거 주어. 나는 노래하고 그죠? 그러면 주어 서술어. 영희는 춤춘다. 주어 서술어.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끝나고 두 번째 문장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이어진 문장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얘는 또 주어 서술어 관계가 2번 나왔네요. 그럼 얘는 견문장이네요. 비가 그쳐서 지수는 외출했다. 자, 주어 서술어. 지수는 외출했다. 주어 서술어. 그죠? 그러면 1번 문장이 끝나고 2번 문장이 이어지고 있네요. 그럼 얘도 이어진 문장, 얘도 견문장이네요. 그죠? 그래서 한 번만 나타나는 건 1번 혼문장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견문장은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있고, 아는 문장은 뭐 부사절을 아는 문장, 무슨 문장을 아는 문장 이거 몰라도 돼요. 중졸 단계에서는 그냥 주어랑 서술어가 몇 번 나타나는지에서 주어 서술어가 한 번 나타나면 혼문장, 2번 나타나면 견문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딱 했을 때 이렇게 이어지면 이어진 문장, 이렇게 안고 있으면 아는 문장,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즉석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영양소가 결핍되기 쉬워.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 나트륨, 식품 첨가물 과다하게 들어있다. 먹지 말란 얘기죠? 그럼 뭐야? 먹지 말란 얘기는 과도한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해롭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글쓰기 계획의 일부이다. 개요표 문제네요. 그죠? 기억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 글을 왜 썼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설문조사를 할 건데 어떤 설문조사냐? 축제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축제에서 고쳐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토대로 그 다음 축제할 때 어떻게 하려고 더 개선하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설문조사를 왜 해? 상대방이 우리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를 파악하고 나서 우리가 이런 점이 좀 부족했구나 하면 그런 점을 고치려고. 그래서 다음 축제 때는 조금 더 만족도 있는 축제를 하려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 정답은 몇 번 골라주면 되겠습니까? 문제점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개선점을 이제 바탕으로 발전해서 더 좋은 축제를 만들려고 설문조사를 했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11번부터 1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그 소음공예라는 소설이고요.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으로 출제된 거라서 이전에 기출문제에서 이 문제 봤다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문제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윗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거 고르는 거죠? 자, 1번 경비원은 층간소음 문제를 적극적 밑줄 쳐볼게요. 다음에 2번 위층 여자는 아래층의 소음에 대해 여러 번 항의 밑줄. 다음에 3번 나는 위층 여자의 사정을 알고 나서 부끄러움을 느낌. 4번 나는 위층 여자를 오해했던 것이 미안하여 사과의 선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12번 윗글을 연극으로 공연하고자 할 때 준비할 소품으로 볼 수 없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언급되지 않은 거 고르라는 거야 그냥. 예. 그 다음에 13번 기억부터 리을 중 성격이 다른 거 앞뒤 문맥 보고 파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위층의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우리 소음공예에 있으면 참 층간소음 있으면 괴롭죠. 자, 드르륵거리는 소리. 자, 그럼 이 기억은 어떤 소리? 층간소음이겠죠. 소음. 자, 머리털이 진저리를 치며 곤두서는 것 같았다. 철없고 상식 없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집 안에서나 자전거나 스케이트보드 따위를 타게도 한다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았다. 인터폰에 수화기를 들자 경비원의 응답이 들렸다. 내 목소리를 알아채자마자 길게 말꼬리를 느리며 지를 짚었다. 근데 이 경비원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귀찮고 성가셔. 그래서 그 표정이 눈앞에 역력히 떠올랐다. 그러면 이 경비원은 이 소음공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귀찮아해요? 귀찮아하죠? 그러면 우리 아까 여기 적극적으로 해결했다는 부분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볼게요. 위층이 또 시끄럽습니까? 조용히 해달라고 말씀드릴까요? 잠시 후 인터폰이 울렸다. 충분히 주의하고 있으니 염려 마시랍니다. 경비원의 정갈이었다. 염려 마시라고 다분히 도전적인 저희가 느껴지는 전원이었다. 게다가 드르륵 드르륵 소리는 여전하지 않은가? 이제 한판 싸워보자는 얘긴가? 나는 인터폰을 들어 다짜고짜 909호를 바꿔달라고 말했다. 신호음이 서너 차례 울린 후에야 신경질적인 젊은 여자의 응답이 들렸다. 자, 그러면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항의하는 거야?
아래층이 위층한테 항의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봐요. 위층 여자가 아래층의 소음에 대해서 항의해요? 아니지. 아래층에서 위층의 소음에 항의하는 거겠죠? 이거 반대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아래층인데요. 되게 그런 식으로 말할 건 없잖아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공동주택에는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잖아요. 난 그 소리 때문에 병이 날 지경에 어떤 소리? 그 층간 소음 때문에. 그럼 니은도 소음이네요. 자, 여보세요. 난 날아다니는 나비나 파리가 아니에요. 내 집에서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나요? 너무하시네요. 이틀거리로 전화를 해대시니 저도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저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하여튼 아래층 사람 고통도 생각하고 주의해 주세요. 나는 거칠게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뻔뻔스럽긴 이젠 순 배짱이잖아. 소리내어 욕설을 퍼부어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경비원을 사이에 두고 하랍신다 하신다더라 하며 신경전을 펼 수도 없는 일이었다. 화가 날수록 침착하고 부드럽게 처신해야 하는 것은 나이가 가르친 지혜였다. 지난 겨울 선물로 받은 아직 쓰지 않은 실내용 슬리퍼 나와 있죠. 실내용 슬리퍼. 자, 그럼 슬리퍼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 뭐 이제 포장된 실내용 슬리퍼 이제 맞죠? 자, 미친 것은 스스로도 신통했다. 선물도 무기가 되는 법. 발소리를 죽이는 푹신한 슬리퍼를 선물함으로써 어떤 것, 층간 소음을 줄이라 라는 거죠. 그럼 디귿도 뭐야? 소음이네요. 그럼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다 똑같은 거니까 우리 여기 정답은 4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그죠? 똑같은 다 소음이니까. 자, 그래서 그런 메시지와 함께 소리 때문에 고통받는 내 심정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리라. 사력 있고 양식 있는 이웃으로서 공동생활의 규범에 대해 조곤조곤 타이르리라. 위층으로 올라가 벨을 눌렀다. 안쪽에서 누구세요? 묻는 소리가 들리고, 이거는 층간소음이 아니라 누구세요? 하는 그 여자의 목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의 목소리.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은 층간 소음이었는데 리을은 그냥 그 안에서 들리는 그 여자 목소리인 거야. 그죠? 그래서 다른 성격의 소리니까 정답은 리을 4번 골라주면 되는 거였고, 자, 그 다음에 10분 가까이 지나 문이 열렸다. 이웃 사촌이라는데 아직 인사도 없이 등등 준비했던 인사말과 함께 포장한 슬리퍼를 내밀려던 나는 첫 마디를 뗄 겨를도 없이 우두망찰했다. 우두커니 서 있었다. 멍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좁은 현관을 꽉 채우며 휠체어에 휠체어 언급됐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휠체어 그죠? 언급됐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그 바퀴를 갈아볼 작정이었어요. 그 휠체어, 그러니까 장애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끼끼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가 장애인이어서 휠체어를 집에서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소리가 나가지고 층간소음이 났던 건데 그런 것도 모르고 화를 냈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미안하니까 지금 우두망찰하게 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리가 좀 더 덜 나는 것으로요. 어쨌든 죄송해요. 도와주는 아줌마가 지금 안 계셔서 차를 대접할 형편도 안 되네요. 여자의 텅 빈 허전 하반신, 그 하반신 다리가 없는 여자인 거여서 그 휠체어를 타는 거지. 그래서 그 화사한 빛깔의 담요 언급됐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언급됐으니까 이거 지우면 되겠네. 이거 언급됐지, 이거 언급됐지, 이거 언급됐지. 그럼 언급 안 된 거 몇 번이야? 2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위층 여자의 사정을 알고 당연히 부끄러웠겠죠. 왜냐하면 젊은 엄마가 애들 그렇게 노는데 저렇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야? 사실은 장애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웃이 장애인인 것도 모르고 너무 무심했다.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이 여자한테 화를 냈구나. 그러니까 미안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여자의 사정을 알고 나서 이 슬리퍼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얼굴만 붉히면 얼굴이 빨개졌어. 부끄러운 거죠. 이 슬리퍼를 어떻게 해서 등 뒤로 감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정도 잘 모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했구나 해서 조금 이제 자기 자신이 좀 부끄러워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숨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정답에는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사과하는 부분은 안 나와요. 그죠? 자, 14, 15, 16번 기형도에
엄마 걱정이라는 시고요. 전통적으로 우리 기출문제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4월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낯선 작품은 없었습니다. 네. 자, 14번 문제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른이 된 화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내 유년, 유년이라는 건 유년 시절.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른이 돼서 아주 그 먼 옛날에 나의 유년 시절을 떠올리고 있는 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A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와 거리가 먼 것은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A 부분 보면서 하나씩 소거해 나가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6번 기억부터 리을 중 밑줄 친 이것에 해당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일하러 간 엄마를 기다리는 나의 모습을 이것에 빗대어 표현했다. 그래서 기다리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단어를 골라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열무 30단, 바로 A가 나오네요. 그죠?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시장이 나를 비유하는, 나를 나타내는 표현은 아니겠지?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그러니까 엄마가 안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가 걱정됐겠죠?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지가 시장에 간 우리 엄마를 내가 지금 혼자서 방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내가 어떤 신세? 찬밥.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비유한 거야? 찬밥으로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를 혼자 기다리는 나의 모습이 마치 찬밥 같다. 이렇게 나를 찬밥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아까 우리 여기 엄마를 기다리는 나의 모습을 뭐에 빗대서 표현했어요? 찬밥에 빗대서 표현했죠? 찬밥 니은이네요.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엄마가 안 와요. 그래서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무섭다. 그래서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볼게요. 이제 무서워, 그죠? 밤에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요, 그죠? 그 다음에 외롭고 쓸쓸하죠, 그죠? 엄마 없이 혼자 있으니까 찬밥 같다고 표현했잖아. 근데 뭔가 나 되게 부끄럽다, 수줍다 이런 느낌의 어떤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어렵게 나왔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근데 여러분 뒤에 읽고 푸는 문제는 다 문제은행 출제 방식이어서 이거 하나 말고는 어려운 거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 이제 수필이고요. 예전에 쓰여진 이제 고전 수필입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이 적절한 거 이거 다 비유적인 표현들이라서 앞뒤 문맥 보고 한번 풀어봐야 돼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이냐? 칠우라는 건 7명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7명의 친구가 모여서 함께 뭘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거에서 가의 앞뒤 문맥을 보고 판단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규중 부인이 아침 단장을 마침에 7명의 친구가 모여 할 일을 함께 의논하여 각자 맡은 일을 이루어내는지라 하루는 7명의 친구가 모여 뭐 한대? 바느질한대죠. 그럼 우리 바느질을 언제 하는지를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7명의 친구가 함께 뭐 만들어서 뭐 하는 거야? 바느질은 뭐 할 때 해요? 뭐 집안 정리할 때 바느질 하나? 규중 부인을 뭐 일어났는데 이제 안 일어나니까 깨울 때 바느질 하나? 뭐 머리를 꾸미려고 바느질 하나? 아니지. 바느질 왜 해? 옷을 만들려고 바느질 하겠지. 그러면 정답 1번 골라주면 돼. 그러니까 이게 한자어가 좀 많이 나와서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이렇게 문맥이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바느질 공을 의논하는데 척부인이라는 애가 이제 나와요. 척부인이 나오는데 이 척부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 아이인지를 보면 되겠죠. 이 척부인이 긴 허리를 뽐내며 말하기를 여러 벗들, 그러니까 여러 친구들은 들으라. 가는 명주, 굵은 명주, 흰못이, 가는 실로 짠 천, 파랑, 빨강, 초록, 자주비단을 다 내어 펼쳐놓고 남녀의 옷을 마련할 때
길이와 넓이며 솜씨와 격식. 그러니까 길이와 넓이를 뭐 하는 거? 측정하는 거. 그거 누가 하는 거야? 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척 부위는 뭐야? 자가 되겠지? 그럼 봐요. 긴 허리 뭐야? 자, 맞네요.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이 가의 의미로 적절한 걸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쭉쭉 읽어가다가 가의 앞뒤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 볼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길이와 솜씨가 넓이며 솜씨와 격식을 내가 아니면 어찌 이루리요. 그러므로 옷 찢는 공은 내가 으뜸이 되리라. 교두각시가 두 다리를 빠르게 놀리며 뛰어나와 이르되 척부이나 그러니까 자야 그래 아무리 마련을 잘한데 베어내지 아니하면 모양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니까 베어낸다, 잘라낸다는 거죠. 얘는 가위가 되겠네요. 내 공과 내 덕이니 네 공만 자랑 마라. 세요각시가 가는 허리를 구부리며 날랜 불이 돌려 이르되 부리가 날래다. 그러니까 부리가 뾰족하다는 거죠. 이거 바늘이 되겠네요. 세요는. 그래서 두 친구의 말이 옳지 않다. 진주 10그릇이라도 꿰인 후에야. 그러니까 바늘을 꿰야 된다는 거지. 보배라 할 것이니 재단에 두루 능하다 하나 내가 아니면 옷 찢기를 어찌하려. 그러니까 바늘이 없으면 옷 찢기 못한다는 거죠. 잘게 누빈 누비 듬성하게 누빈 누비 맞대고 꿰맨 솔기 긴 옷을 지을 때 나의 날리고 빠름이 아니면 어찌 잘게 뜨며 굵게 박아 마음대로 하리요. 척부인이 재고 교두각시가 옷감을 베어낸다. 그러니까 자가 재고 가위가 옷감을 베어낸다 하나 내가 아니면 공이 없으련만 두 벗이 무슨 공이라 자랑하느뇨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청홍흑배 이건 뭐겠어? 실이겠죠, 실. 이 각시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하며 화내며 말하기를 세요야, 그러니까 바늘아, 네 공이 내 공이라 자랑 마라. 네가 아무리 잘난 채 하나 한 솔기나 반 솔기인데 실이 없으면 내가 아니면 네가 어찌 그 바느질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 맞는 얘기예요, 그죠? 자가 없어도 안 되고 가위가 없어도 안 되고요. 바늘이 없어도 안 되고 실이 없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하나 없어도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서로 지가 없으면 안 된다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자, 감투할미가 웃으며 이르되 각심린내 웬만히 자랑하소. 그만 자랑하라 이거예요. 이 늙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아기씨네 손불이 아프지 아니하게 바느질, 그러니까 손불이 아프지 아니하게 그러니까 골무가 되는 거죠. 예. 옛말에 이르기를 달게 입이 될지언정 소의 꼬리는 되지 말라고 했어. 청홍흑백 각시의 누구였어요? 실이었죠. 실이 세요 누구였어요? 바늘이었잖아요. 뒤를 따른다. 그러니까 바늘 가는데 실 따라간다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러면 그런 의미로 쓰인 거 고르면 돼요. 그래서 뭘 골라주면 되겠어요, 그죠? 바늘 귀에 꿰어 달려 있는 실의 모습. 그러니까 바늘 가는데 실이 항상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 4번 골라주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20번부터 21번, 22번 볼게요. 이거 똑같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은행 시출제로 나온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윗글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 그래서 기억의 앞뒤 문맥을 보고 풀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에 A에 대한 설명 한번 볼게요. 이제 A 부분 표식 문제니까 A 부분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2번은 니은과 같은 의미로 쓰인 거 골라주라는 거죠. 그럼 니은의 어떤 그 문맥을 보고 고르면 되는데 얘는 여러분 써놓으세요. 어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이제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장과 그 문맥만 보면 돼요. 그래서 얘를 가장 먼저 풀고 들어갈게요. 자, 우리 니은이 어디 있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걸리는 시간. 뭐가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로 쓰이는 거를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의미로 쓰인 문장을 골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봐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죠? 가장 유사한 걸로 쓰인 거는 4번 골라주시면 되겠잖아요. 왜냐하면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도 똑같이 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걸린다가 똑같은 의미로 쓰인 거는 4번 골라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 우리 22번 해결했고요. 이제 20번하고 21번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턱대고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를 중점적으로 어디를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를 먼저 설계를 하고 들어가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푸는 불상사가 없어져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가 못하잖아요. 우리가 원래 사람이 늙으면 이 그 전두엽이 퇴화하는 게 당연한 그 자연의 섭리예요. 그래서 금방 읽었던 거 금방 까먹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근데 그게 기억력을, 자기 기억력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이쯤 오면은 거의 마지막이니까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슬픈 일이 뭐냐면 내가 충분히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도 시간이 없어서 찍어서 나오는 경우예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돼? 시험 망치는 거죠? 시험을 망치는데 이게 국어가 몇 교시야? 1교시잖아. 그럼 첫 교시부터 망치면 어때? 사람의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력을 믿지 마시고 먼저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어야 되나라고 하는 거를 설계를 하고 들어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좀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읽자. 그래야 뭐가 남아요. 시간이 남아서 몰랐던 문제, 넘어갔던 문제 이런 것들 조금 더 검토할 수 있고 답안지도 여유롭게 마킹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름밤에 잠을 못 자게 하는 두 가지 공포는 밤새도록 더위가 가시지 않는 열대야 현상. 첫 번째,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공포 중에 하나는 열대야 현상이고 하나는 이거야 라는 거죠. 근데 이거 뭔지는 모르죠. 근데 이 뒤에서 알려줄 거야. 뭐라고 나오냐면 밤새 가로수에 매달려 우는 매미 때문에 여름밤에 뭐를 못 자? 잠을 못 자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공포 중에 하나는 열대야 현상, 하나는 뭐였어요? 매미겠죠, 그죠? 그러면 매미가 들어간 걸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창밖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매미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가 나와야 되겠지? 왜냐 앞뒤 문맥상 그 뒤에 매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앞에 매미 소리가 받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혀 엉뚱한 거 언급되지 않은 거 고르는 거 아니잖아, 그죠? 정답은 4번 골라주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지금 A 부분을 읽고 풀기만 하면 되거든요. A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사람도 빛공해에 피해를 입고 있다. 예. 우리나라의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시골에 사는 아이들보다 안과를 자주 찾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 과학 잡지, 네이처라는 과학 잡지. 뭐 밝혔어? 출처 밝혔네. 그럼 이거 너무 명확하게 답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몇 번 고르면 돼요? 유명한 과학 잡지 인용. 정답 4번 골라주면 되죠. 자, 어렵지 않죠? 예, 23, 24, 25번 볼게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 4월 시험이 쉽게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70점 나와야 돼요. 앞에 나왔던 그 바느질 이야기, 그거 이제 조금 한자어 많이 나오고 좀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나와서 그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거랑 그 앞에 나왔던 뭐 이제 문법 문제 몇 가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그 정도는 이제 틀려도 되는데 나머지 문제은행 출제 방식으로 나온 거 화법, 작문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70점, 아무리 못 맞아도 60점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영어 수학 잘 점수가 안 나오니까 국어에서 60점 정도는 나와줘야 사회나 도덕에서 이제 점수 잘 맞아서 평균 60점 맞아서 합격하시죠. 왜냐하면 꽈락이 없잖아요, 이제. 보겠습니다. 자, 23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북극이 남극보다 훨씬 춥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추운지 보면 되겠죠. 자, 이번에 북극은 해류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해류의 영향. 자, 3번 이누이트인이 북극에 살고 있다. 북극에 살고 있다. 자, 4번 육지는 바다에 비해 쉽게 데워진다. 자, 그러면 다 밑줄을 쳐놨으니까 이대로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윗글은 남극과 북극의 특징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어떤 특징을 비교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주로 남극과 북극을 비교하고 있는 건 알겠어. 근데 남극과 북극의 어떤 점을 비교하고 있는지를 봐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장문 아까 그 핵심 정리 때도 해드렸죠. 그래서 앞뒤 문맥을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접속부사를 골라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순접, 역접 잘 알아두셔야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 특정 부분만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면서 봐야 되는데 이 특정 밑줄 친 핵심어가 언급될 때 왔다 갔다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남극과 북극 가운데 어디가 더 추울까? 자, 어디가 더 춥다? 남극이 훨씬 춥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볼게요. 지문에는 어디가 춥다? 남극이 훨씬 춥다. 남극이 훨씬 춥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1차지 않는 거 고르라고 했죠. 근데 여기 북극이 남극보다 훨씬 춥다고 나와 있죠. 여기는 남극이 훨씬 춥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북극이 훨씬 춥다고 나와 있죠. 그럼 어떻게 돼? 1차지가 않네요. 그럼 정답 바로 몇 번? 1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육지는 바다에 비해 쉽게 데워지고 식는다. 자, 육지는 바다에 비해서 쉽게 데워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 육지는 바다에 비해 쉽게 데워진다. 맞네요. 지우면 되죠. 자, 남극은 이러한 육지가 밑에 있어서 한겨울에 해당하는 8월 말 무렵이면 높은 곳에서는 기온이 영하 70도 가까이 내려간다고 한다. 역사상 최저 기온은 영하 89도였다. 이런 기후 조건 때문에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극과 북극의 기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남극과 북극의 기후적인 특징을 대비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정답 2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다 읽었어요. 그래서 23번하고 24번 풀었죠. 근데 25번은 뭐만 보면 돼? 앞뒤 문장 문맥만 보면 되죠. 그래서 굳이 다 읽지 않고 이 부분으로 바로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예. 이러한 기후 조건 때문에 남극에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거주하는 사람들 외에는 원주민이 없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남극에는 뭐가 없다? 원주민, 원래 살던 그 주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 뒤에 뭐가 나오냐면 남극의 추위를 견뎌내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때문이다가 나오죠. 이거 여러분 하나 팁으로 알아두세요. 이 서술어 자리에 때문이다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반드시 앞에 뭐가 세트냐면 왜냐하면 얘가 세트예요. 그래서 얘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때문이다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왜냐하면 그냥 바로 무지성으로 골라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 중졸검정고시 문제 해설해드렸고요. 자, 쉬었다가 이제 고졸검정고시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장실 갔다 오세요.